안녕하세요.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좀 전에 투기가열지구 지정 관련해서 조금 살펴봤고요. 그 다음 또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사실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걸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바라보고 있는 관점 중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한 꼭지가 보면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다주택자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갭투자, 말 그대로 높은 전세가를 끼고 조금의 그 차익, 매매가랑 전세가의 차익을 두고 투자하는 이런 방식의 투자, 그러니까 전세 끼고 여러 집 여러 채 굴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붙잡기 위한 이런 이제 규제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규제를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갭 투자를 하려고 하는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거래 신고제를 도입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을 살려는 이유랑 왜 살려고 하는지를 일단 정부가 보겠다. 거래 신고를 하면서 자금 출처도 내고 해서 실제 사용하려는 목적인 건지 말 그대로 투기적인 목적으로 살려는 건지 구청에 신고하고 살아.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 게 하나의 방법이었고요. 또 하나 얘기 나온 게 이제 어제 대책에서 찌라시에 얘기 나왔던 부분이 뭐냐면 양도소득세 중과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에 대해 중과가 아니라 양도소득세의 세제 개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부분이 어저께 얘기할 땐 두 개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 비과세 기준을 강화하는 것. 현재는 지금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가 되는데, 이게 이제 기간이 늘어나면서 거주 요건 등이 붙으면서 이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법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다가 하나였고, 이렇게 다주택자를 겨냥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지금은 다주택 중과가 현재는 없어요. 여러 개의 집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세율대로 세금만 내면 되는 거지, 여러 채라고 해서 세금을 더 내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예상되는 게, 과거 2004년, 5년, 이제 그 당시 부동산 대책 나올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3주택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세 번째 집을 팔 경우, 그러니까 3개 이상 갖고 있을 때 마지막 집을, 세 번째를 초과하는 주택을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60% 적용하는 그게 나왔다가, 그래도 사람들이 2주택을 하니까 그래? 그럼 2주택도 중과해서 2주택 중과까지도 이런 식으로 2주택, 3주택 중과하는 했던 전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와 관련해서 양도소득세, 뉴스에서 보면 양도세 중과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언론들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지금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책 중에 하나일 것 같긴 한데요. 결국 이건 뭐냐면 내가 집을 하나 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 이게 결국 분명히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사서 내가 차익 발생하면 팔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양도소득세 중과 부분이 있으면 차익이 나도 세금 50%를 세금으로 내야 돼. 차익의 66%를 세금으로 내야 돼. 내가 이거 차익이 나봐야 별로 남는 이득이 없으니까 그냥 더 사지 말아야겠다. 그냥 있어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바라면서 이제 입법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반대로 이제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만 해도 그래요. 저만 해도 뭐냐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러다가 부동산 경기 또 안 좋아지고 집 안 사네 어쩌네 하면 또 양도세 중과 없앨 거 아니야. 이렇게 저만 해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그랬거든요. 부동산 경기 안 좋아지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 내수 경기 진짜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대책을 내야 되면 양도세 중과 이런 것들은 제일 먼저 푸는 부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제 그런 학습 효과가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거를 볼 거냐. 그냥 나는 사놓고 그러면 길게 더 가져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이제 그 주택임대 사업 같은 경우로 빠져나갈 수 있는,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이제 건전한, 좀 표현이 그렇지만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양도소득세 중과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또 칠진 어쩔진, 또 그 부분도 법을 바꿀지 어쩔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할지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대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로 이제 세제를 개편을 하겠다라고 하면 머리 아픈 게 이제 현재 다주택자, 그러니까 매도를 계획하고 있는 현재 다주택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게 내가 이 상황에서 당장 이 양도소득세 중과가 걸려버리면 나는 엑시트하지 못하고 머리 아파서 죽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을 되게 고민하는 다주택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이제 그 양도소득세를 바꾸는 거는, 양도소득세 이제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는 거는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정부가 발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재건축 관련해서 분양 자격 여러 개, 3개 이상 3개까지 받을 수 있던 걸 1+1으로 갔던 것 같은 경우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해야 돼서 국회가 이제 입법을 해서 언제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 그대로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중과 같은 경우도 바로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소득세법 개정을 하고 국회 열어서 이제 의원들이 통과해서 땅땅땅 통과되면 이제 그 내용을 언제부터 이 바뀐 소득세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이런 이제 경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적용은 안 되고 팔 수 있는 시간은 주어질 거예요. 보통 이게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보면 어땠냐면 뭐 몇 년씩 이게 뭐 그러니까 몇 년까지는 아니지만 뭐 연말까지 뭐 12월까지 이런 식으로 기한을 두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언제까지는 팔아라 이런 식의 엑시트할 타이밍을 주긴 할 겁니다. 중과 안 되고 팔 수 있는 시간을. 일단 떡밥은 주어졌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나는 어떤 패를 가지고 움직일 거냐, 팔 거냐, 들고 갈 거냐. 왜냐하면 이제 또 연이어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보유세, 이번 대책에서 거론되진 않았지만 보유세를 높이는 부분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는 시점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부동산 대책이 세게 나와서 시장에 찬물이 싹, 이미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은 동요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또 6.19 대책처럼 잠깐 그랬다가 다시 이제 또 뜨거워질지 어쩔지는 뭐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만약에 찬물 끼어진 것처럼 효과적으로 잘 작용해서 부동산 시장이 좀 과열되었던, 가격이 많이 올랐던 부분이 좀 가라앉게 되면 이렇게 말 그대로 팔고 싶어도 팔리지가 않아서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죠. 과거에 정말 그랬어요. 2005년이었나 6년이었나 이런 식으로 다주택 중과 유예기간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팔아야만 뭐 됩니다,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그때 이제 막 거래 안 된다 그래서 그때까지 못 팔아서 내년 1월 1일 하루만 늦게 팔아도 중과되고 이제 그것 때문에 머리 아팠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올 하반기 시장 좀 여러 가지로 좀 변수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많이 고민들이 되시는 시점이 될 것 같아요. 네,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별 얘기 아닌데 좀 길게 얘기했네요.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네, 부동산이었습니다.